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강은나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SNS를 통해 제품을 파는 사례가 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오늘 뉴스픽에서 살펴봅니다. 네, 요즘 SNS에 들어가 보면 공동구매와 같은 개념으로 제품을 파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아니면 쇼핑몰의 운영자가 직접 SNS를 운영하면서 상품을 홍보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SNS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뜻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가 소비자 4,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10명 중 8명이 SNS를 이용하고 있고 또 10명 중 5명은 SNS를 통해서 상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주변을 봐도 요즘 SNS로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들 굉장히 많죠. 이 때문에 SNS를 통한 전자상거래 시장도 눈에 띄게 커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SNS 상거래 시장을 이끌고 있는 이들을 바로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SNS상에서 수십만에 가까운 팔로워를 가진 사람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죠. 이 인플루언서가 탄생하는 배경은 대개가 비슷합니다. SNS 계정을 만든 초창기에는 자신의 이런저런 일상을 아낌없이 공개하면서 팔로워들과 소통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인지도가 쌓여서 팔로워가 많아지면 SNS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러한 인플루언서들 중에는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워낙 판매하는 제품도 다양하고 방법도 전문화돼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SNS상에서 제품을 파는 이들을 요즘 속어로 파리피플이라고 하는데요. 파리는 프랑스 파리 지역명이 아니고요. 무엇을 파는 장사꾼이라는 뜻의 우리말 파리에 다시 사람을 뜻하는 영어 단어 피플을 더해서 파리피플이라는 말이 탄생한 겁니다. 이러한 파리피플 역시 막대한 팔로워 수를 가진 인플루언서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을 자연스럽게 올리다가 자신이 입던 옷이나 쓰던 화장품에 대한 호응이 좋으면 공동구매 개념으로 팔로워들에게 물건을 팔던 것이 이 파리피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커지면서 아예 사업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화려한 일상을 올려서 팔로워 수를 늘린 뒤에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인플루언서들도 다수 생겼다고 합니다. 네, 저 역시 그런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어요. 제가 팔로우하던 인플루언서가 어느 날 갑자기 옷이나 화장품 또는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더라고요. 저도 그런 인플루언서들의 제품을 몇 번 구매를 해본 적이 있는데 비록 온라인이지만 나와 친근한 누군가가 온라인상의 이웃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하니까 왠지 저도 굉장히 사고 싶어지더라고요. 더욱이 직접 사용해본 후기를 자세히 올려주니까 상대적으로 낯설게 느껴지는 시중 제품들보다는 더 믿음이 갈 때도 있더라고요.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SNS상의 제품들을 구매하는 다른 소비자들도 비슷한 생각일 겁니다. 연예인만큼 화려한 생활을 하는 인플루언서지만 댓글을 달고 또 소통하면서 친근감을 쌓을 수 있고 이 때문에 신뢰가 점점 쌓이다 보니까 인플루언서가 소개하는 제품에도 신뢰가 가게 되는 거죠. 더욱이 인플루언서의 일상에 해당 제품들이 계속 노출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광고 효과도 발생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렇게 판매하는 제품이 소비자가 믿는 만큼 당연히 품질이 뛰어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얼마 전에도 이와 관련한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른바 인블리 호박즙 사건이었죠. 80만 팔로워를 거느린 유명 인플루언서 임지연 씨가 자사 쇼핑몰에서 곰팡이가 핀 호박즙을 판매했다가 문제가 된 겁니다. 처음 고객이 호박즙에서 곰팡이를 발견했다고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안이하게 대응했다가 더 큰 항의를 받게 된 사건이었는데요. 파장이 컸던 이유 역시 인블리라는 인플루언서가 자신이 직접 이 호박즙을 먹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온라인상에 노출시키면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였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인블리 쇼핑몰도 처음에는 여성옷 위주로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이었지만 점점 인기를 얻으면서 화장품 사업부터 패션과는 전혀 상관없는 건강식품까지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패션과 건강제품, 전혀 관계가 없는 분야의 제품을 한 군데에서 판매하는데도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했던 건 제품이 아닌 사람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가 터졌을 때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터져버린 겁니다.
현재 임지연 씨는 공개 사과에 임직원직까지 내려놓은 상태지만 여전히 논란은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에는 이 신뢰를 통해 이뤄진 거래인데 그 신뢰를 저버렸으니 소비자들이 차갑게 돌아선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신뢰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겁니다. 지난해 대형마트 제품을 재포장해서 유기농 수제 쿠키라고 속여서 판매하다가 적발된 미미 쿠키 역시 소비자들 신뢰를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였죠. 인블리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면서 유명 인플루언서가 된 뒤에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 중인 치유의 옷장 대표 손루미 씨의 경우 역시 비슷합니다. 유명 브랜드의 디자인을 따라하고 연예인이 입은 원피스가 자사 제품이 아닌데도 협찬했다고 홍보하다가 소비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게 됐습니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피해 사례까지 나오면서 결국 공정위가 인플루언서들의 쇼핑몰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조사에 착수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는데요. 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존재하는 SNS에서 개인 계정을 일일이 조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위반 사례가 적발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번 기회에 보다 건강한 온라인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유용한 경제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주제와의 연장선상에서 SNS의 인플루언서와 관련된 용어들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자, 먼저 까계정입니다. 생전 처음 들어본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다소 어감이 강한 말이죠. 까계정이란 특정 인플루언서를 비판하기 위해서 임시로 만들어진 SNS 계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까계정은 주로 SNS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앞서 말씀드린 파리피플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인블리 호박즙 사건처럼 SNS에서 산 물건의 경우 하자가 있어도 제대로 보상을 못 받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또 허위로 홍보해서 물건을 팔고는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모르쇠로 대응하는 인플루언서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이런 문제점을 공유하려는 소비자들의 움직임이 바로 까계정으로 이어진 겁니다. 소비자들은 까계정에 특정 인플루언서의 문제점과 자신이 겪은 경험담을 모아서 제보하는데요. 제보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인플루언서들을 압박하는 목적으로 쓴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인플루언서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계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런 비판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계정이 늘어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건강하고 또 투명한 온라인 시장 문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미를 가진 신조어도 있는데요. 바로 시녀라는 말입니다. 시녀는 까계정보다 다소 비하의 의미가 담긴 신조어입니다. 시녀란 상품보다 인플루언서 자체에 열광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무조건적으로 믿고 제품을 소비하는 이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사실 인플루언서들의 성공에는 이러한 팬들의 지지가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광적인 팬들은 자신이 신뢰하는 인플루언서가 제품을 판매하면 그 즉시 구매하고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글을 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특정 인플루언서에게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데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시녀라고 불릴 정도로 열광적인 팔로워들도 인플루언서와의 신뢰가 깨지는 순간 바로 등을 돌리고 까계정을 운영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만큼 팔로워와 인플루언서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인플루언서에 열광을 했던 이유는 화려한 삶을 살지만 언제든 나와 소통할 수 있는 이웃과도 같은 존재처럼 느꼈기 때문일 텐데요. 그들이 판매하는 제품도 믿고 구매했을 겁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악용하는 인플루언서의 사례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강은나래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